결단입니다. 결단, 어떤 결단을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거죠. 김한 또 빈손 국힘 후보 교체 오늘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지금 제가 쭉 얘기를 나눠본 것처럼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회동 빈손이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당에선 국민의힘에선 아예 이제 후보를 바꾸는 후보 교체 카드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살짝 흘렸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결렬되면은 일단은 그 여론조사 이런 거 계속 가고 그 뒤에 우리가 그 10일까지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혹은 또 우리가 대선 승리 더 넓게 보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필요하면은 결단도 낼 수 있다. 뭐 그 결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윤영월 대표님. 예. 국민의힘 오늘 후보 교체할까요? 지금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예, 당심 50%, 민심 50%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더 높이 나오면은 네. 아무 문제 없이 하는 거죠. 하지만은 한덕수 그 예비 후보가 만약 높이 나오면은 단일화가 되는 건데 강제 단일화가 되는 거죠. 국민들한테 무슨 감동을 주겠어요. 저렇게 강제 단일화를 해가지고 감동을 줘야지 어필할 수 있거든요. 탄핵을 당한 당인데 감동을 줘도 될까 말까 한데 저렇게 강제로 한 명 끌어내리고 한 명 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가처분 신청을 해놨거든요. 네. 가처분 신청도 빠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은 네. 저 절차가 또 수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뭐 한 반반 정도 한덕수 후보가 일방적으로 지명돼서 단일화할 가능성은 한 네. 반반 정도로 뭐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윤영걸 대표님이 살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중단하라라고 얘기했지만 여론조사 진행을 하고 있죠. 민심 50, 당심 50으로 해서 오늘 오후 1시면 민심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집계가 되고요. 오늘 오후 4시면 당심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최종 결론을 내는 거 그리 오래 걸리지 않겠죠. 늦어도 오후 5시 전에는 뭔가 결론이 날 거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걸 갖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결단을 오늘 낼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후보 교체 관련한 당헌 이 조항이 있죠.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74조 A 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입니다. 대통령 후보자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뽑았지만 규정대로 뽑았어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선관위가 심의하고 최고위 혹은 비대위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요 조항을 들어서 후보 교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은 이 상당한 사유에 뭐 단일화 거부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근데 법적으로 상당한 사유에 단일화를 거부한다는 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근데 상당한 사유라는 게 사실 너무나 좀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당원이나 당규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지금 어쨌든 지금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된 건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예외적인 조항을 둬서 저렇게 이제 뭐 상당한 사유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정치적인 그냥 이제 상황을 봐서 그 정치적인 상황도 이게 상당한 사유에 들어간다라고 봐가지고 이렇게 뭐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후보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의 여지인 것 같고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지금 임시 지위를 정하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네. 아마 재판부에서 이 상당한 사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당무 우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아마 조금 판단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을 때 이것이 이제 뭐 상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네. 이게 만약에 이제 후보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가처분을 인용을 하는 결과로 갈 것이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뭐 정당의 어떻게 보면 정치 활동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상당한 사유의 범위도 넓게 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가처분도 기각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말씀은 상당한 사유라고 좀 애매하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해석의 영역이다. 근데 이 해석의 영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먼저 제출된 가처분 신청이 있죠. 이 뭐 전당대회 금지 그리고 후보자 지위 확인 이 관련한 가처분이 지금 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면서 뭔가 요 부분 상당한 사유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 가르마를 좀 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만약 거기에서 이경미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거는 어쨌거나 정당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기각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이 만약에 강행한다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당에서 이제 그거를 결정을 했을 때 네. 뭐 우리가 이제 뭐 여론조사와 어쨌든 이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를 뭐 바꾸는 쪽으로 이제 하겠다. 그렇게 네. 선출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의 영역에 속하게 이렇게 판결을 해준 것이니까. 네. 실제로 판단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된다면 당에서 이걸 강제로 밀어붙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대신 이게 만약에 당 후보가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교체가 됐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후보로 선출된 거를 또 무효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만약에 이 11일 이후라고 할 것 같으면 네. 후보자 등록 이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호 2번이 날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그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 나중에 또 법원에서 또 판단을 해줄 그런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후에 지금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안개 속이라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들으셨죠? 안개 속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가처분에 추가 가처분도 있고 결론은 안개 속.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 예, 최 교수님. 뭐 안개 속도 좋고 다 좋은데 네. 또 무엇을 위한 안개인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승리 가능성이 있으면 저렇게 치열하게 한번 붙어보는 거죠. 네. 법적인 다툼도 해보고 그러는데 점점 저럴수록 가뜩이나 지금 이 선거 구도가 민주당 압도적인 우위 속에 치러지고 있는데 저렇게 점점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단일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의미가 뭐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아까 뭐 감동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감동이 없는 건 기본이고 네. 이건 그야말로 자해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가처분신청 또 내고 시간도 없어요. 언제 뭐 대선이 내년입니까 지금? 불과 20며칠 후인데 정말 저 국민의힘이 지도부의 그 같은 리더십의 부족이고 한덕수나 김문수 후보도 오로지 대선 이후에 뭔가 자신들의 알량한 기득권, 아까 누가 알량이라는 단어 썼는데 알량한 기득권 챙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게 단일화라는 게 뭔가 해볼 만하고 이길 것 같으면 저렇게 치열하게 가는 건데 지금 네. 그렇지도 않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12월 3일 날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구여권, 범보수의 여러 가지 행태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네. 라고 제가 제 총평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잠깐 동안에 한 10번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해가 진짜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이는데 이 지금 대체 뭘 위해서 안개 속인 거냐. 그럼 그렇게 하면 정말 뭐 당선 가능성이 엄청 높아서 정말 대선이 정말 코앞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픈 비판을 또 해주셨는데 지금의 현재 상황, 이 단일화 일정을 좀 같이 볼까요? 시간이 아까 없다 얘기가 나왔죠. 이렇다라는 거죠. 이 어제 오후 5시부터 지금 현재 당에서 여론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오늘 오후 4시면 조사가 종료가 되고 곧 취합해서 결론이 나겠죠. 그리고 당장 10일, 이 토요일부터, 내일이죠.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이다. 11일과 11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이 되는 건데 11일 오전 중에 일단 뭐 비대면으로 일단 이 준비를 해놨다고 그래요. 전국이 전당대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11일 오후 6시면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현재 가처분이 2개가 지금 제출이 된 상태다.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2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관건은 오늘 오후 4시, 5시 사이쯤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이 당이 돌리고 있는 여론조사 민심 50, 당심 50에서 윤영걸 대표님. 네. 어제 신동욱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9대 51로 나오면 우리가 이걸 50일 나왔으니까 이 사람으로 할 겁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차이가 현격하면 그건 또 좀 달리 볼 여지가 있지 않아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여태까지 모든 여론조사가 한덕수 후보가 조금 네. 앞서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여론조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죠. 근데 저렇게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도망가는 피칭하고 등을 보이는 모습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겠어요? 당 경선 중에서는 되자마자 찾아가서 단일화하겠다고 했다가 저렇게 하는 거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아마 차이가 조금 나도 저는 당 지도부에서는 차이 앞서는 쪽을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지만은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국민 사기극의 주인공이 또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을사늑약 맺어진 지가 조선 넘어간 지가 그러니까 120년, 올해도 을사년이거든요. 올해 을사년에 보수가 완전히 청산하고 새 출발하는 저는 단일화를 만약에 못한다면은 네. 그런 자세로 좀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길이 없다. 그래서 아까 대기실에서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보수가 단일화 안 되면은 차라리 후보를 안 내는 것도 방법이다. 이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럴 정도로 결연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네. 지금 뭐 벌써 100m 달리기에서 70m 이상 달린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후보를 안 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윤여걸 대표님이 정말 극약 처방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예 후보를 안 내는 것도 방법이다. 을사년에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라.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윤여걸 대표님 사는 보수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라는 건 굉장히 지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오후에 이제 곧 나오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 여론조사 상황에 대해서 과연 김문수 후보는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가만히 있겠느냐.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게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더 많이 나와서 우리 이거 토대로 한덕수 후보 교체합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 약간 조짐이 살짝 보이는 게 어젯밤 9시 30분이 넘어서 긴급 공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김문수 후보의 내일 지방 일정 취소됐습니다. 추후 일정 공지 다시 드릴게요. 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죠. 오늘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건데 최천일 교수님, 가처분 안 낼까요? 낼 것 같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 절대 양보 안 할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행태 여러 가지 미뤄볼 때 네. 전혀 뭐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미 계속 그런 스텝을 밟아왔고 어제 기자회견 했고 또 어제 그 대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에게는 다시 말하면 일절 그 당의 그 어떤 로드맵에 응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사의 표시고 법적 조치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 대선 지면 어쨌든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보수층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 저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죠. 어차피 승패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승패는 뭐 상당히 불리한 구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단일화에 대해서 물론 명분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저렇게까지 갈 건 아닌 거죠. 약간의 절차적 시비가 좀 있다 하더라도 단일화에 응하는 게 맞죠. 여론조사를. 저렇게 가는 거는 자신의 향후 정치 일정으로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걸 가지고 가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보수가 이번에 후보 안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그게 서로 나누다가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국민들이 보면 너무 실망해요. 보수의 폭망이에요. 완전 폭망. 이건 뭐 보수의 청산이나 폭망이나 같은 얘기인데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러고 나서 대선에서 만약에 지고 난 다음에 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기득권 정치하고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다시 한번 극약 처방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후보 내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지금 두 분이서 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말씀은 김문수 후보 당연히 가처분 내겠죠. 안 내지 않을 겁니다.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가처분 내면 이건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거거든요. 라고 자칭 가처분 전문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거 명쾌하게 그냥 만약에 밀어붙여가지고 예. 김문수 후보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예. 가처분 절차 들어가면 김문수 후보가 이건 100% 이깁니다. 아, 제가 하도 이런 걸 국민의힘에서 많이 당하다 보니까 예, 예. 또 가처분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요. 이거 100% 예. 가처분 이깁니다. 김문수 후보. 아, 네, 지금 자칭 가처분 전문가 이준석 후보는 이거 100% 인용돼요. 내가 잘 알죠. 내가 많이 해봤잖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진짜 전문가 이경민 변호사님. 진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세요?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 내면 이기는 겁니까?
일단은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후보 교체에 있어서 상당한 사유를 이제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근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해석의 영역이라고 했고, 근데 지금 당원 당규상 어쨌든 경선을 거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절차에 있어가지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변경을 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상당한 사유라고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부분의 해석의 영역인데 그것을 과연 좀 예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당원까지 들이밀면서 과연 후보자를 교체를 하는 것이 맞을까? 그렇게 따진다면 뭐 원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김문수 후보의 이런 지위에 있어가지고 뭔가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가처분을 인용을 해줄 가능성이 사실은 커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은 아마 법원에서도 이제 정당의 뭐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의 이런 뭐 이후에 이전 절차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불이익이 이제 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가처분 인용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정당 간의 일은 알아서 하세요라고 기각되지 않는 한이라고 하면 이건 인용 가능성이 사실상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처분을 낸다 치면 여기 볼까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가처분이 3개가 나오는 셈입니다. 일단 먼저 전국이 그리고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냈어요. 지금 남부지법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 전국이 개최 내 지위 박탈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주관적인 의심이지라고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제출이 이건 어제 또 제출을 했죠. 어제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 제3자 당 소속도 아닌 사람한테 후보 지위 부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거 74조 2항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대로 우리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만약 후보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도 후보 교체 무효 확인 가처분을 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무효예요. 지위 뺏은 거 아닙니까? 라는 게 김문수 후보 쪽의 얘기일 거고요. 추측입니다. 아직 안 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당원 74조 2항으로 해갖고 후속 조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의문이 이겁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이거는 먼저 냈어요. 요거는 먼저 냈고 요거는 곧 조금 뒤에 냈죠. 이거는 아직 안 냈어요. 내면 오늘 내겠죠. 빨리 내면. 그럼 오늘이 벌써 9일인데 10일, 11일 오후 6시 전에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시간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정말 빠르게 이제 심리가 이루어지면 뭐 그날 이제 기일을 지정을 하고 나서 그날 이제 뭐 오후나 늦게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한 이틀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시간적으로 후보자가 이제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후보자 교체 무효 확인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11일 그 6시 이전에 나올지 여부는 사실은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통상적으로 또 이제 휴일에는 보통 또 법원에서는 또 업무를 하지는 않는데 네. 가처분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11일 6시 이전에 좀 결과가 나오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후보자 교체가 되고 나서 결국 이제 11일 넘겨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마 그때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가처분이 또 인용이 돼버리면 뭐 국민의힘에서 내는 후보자는 이제 없어지는 결과가 돼버리게 되는 거고 다만 조심스럽게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지금 이제 그 기각이 돼가지고 만약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이제 뭐 지금 지도부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나중에 후보자 교체 무효 확인을 신청을 하더라도 그 부분도 사실은 또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도부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후보자 교체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 교체 무효 확인을 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어쨌든 나온 결과를 결국 이제 당의 자율성을 인정을 해준 것이라서 그래서 이후 연장선상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현재 가처분이 3개죠. 근데 3개 중에서 만약에 오늘 후보 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교체 무효 확인 가처분이 제출이 된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내는 가처분은 11일 오후 6시 이전 나오기가 어렵다 하지만
앞서서 낸 가처분, 지위 확인이나 다른 가처분에서 법원의 판단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 이 판단이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을 인정을 해주는 결과라고 하면 후에 뭐 무효 확인 가처분이든 뭐든 본안 소송을 내든지 간에 이거는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본 내용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게 가처분이 지금 2개 기본이고요. 하나는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운명이 어디에 가 있는 거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법원에 맡겨진 국민의힘의 운명이다. 판결 따라 대선 후보 못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 나왔죠. 11일까지 결론이 안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왔으면 일단 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로 했는데 나중에 이게 또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없을 수도 실제로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가능성도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김문수 후보 고수 버티면 권영세 직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려면 당 대표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당 대표는 비대위원장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도장을 꽝 찍어줘야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안 찍어주면 어떡해?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이런 전례가 비슷하게 있긴 있었어요. 2016년이었나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올까요? 네,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 친박 비박 간의 이 상당히 갈등이 심했을 때, 공천권을 두고 갈등이 심했을 때, 그때 당시 당 대표였었던 김무성 대표가 이 도장 찍지 않겠다라고 약간 잠적을 했었던.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던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조금 전 속보가 하나 지금 들어왔어요. 무슨 소식이 들어왔느냐? 오늘 오전 11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 여기에 김문수 후보가 참석을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있었던 지방 일정 모두 다 취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 일정 다 취소하고 오늘 오전 11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직접 만나겠다라는 건데 그럼 윤영걸 대표님 네.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는 뭐 자기 고집을 계속 세울 수도 있죠. 내가 전당대회에서 네. 선출된 후보니까 나를 위해서 좀 해줘라. 그 한덕수 후보랑 대화할 때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의총 전체 분위기는 지금 단일화를 빨리 하자는 거거든요. 이번 일요일이 지나면은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는데 본인은 한덕수 후보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무소속 나오는 후보를 만약에 다음 주에 단일화가 돼서 지원해주면은 국민의힘 선거법 위반으로 상당히 처벌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의총에 참석하는 거는 네. 조금의 희망을 좀 보여주는 거다. 의총에서 아무래도 단일화 빨리 하라고 서두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는 모양을 좀 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좀 보여준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옛날 운동권 뭐 감옥 생활도 오래 하고 네. 투쟁의 역사도 있어서 좀처럼 뭐 굽히는 성격은 아니죠. 그래서 꽃꽃 문수라는 말도 나왔는데 그래도 이유극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자가 부드러운 게 강한 걸 이긴다. 대나무가 휘어지긴 해도 부러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하고 좀 상의해서 여론조사 어제 오늘이지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여론조사 문안을 만들어서 네. 다시 좀 여론조사를 돌리는 방안 뭐 이걸 좀 택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마지막 아마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마 마지막 희망으로 일단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좀 하겠다. 다만 요러요러한 부분을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같이 넣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의원총회 계속 안 나왔었죠. 언제든 얘기하시면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의원총회 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잡히지 않았던 그 의원총회가 오늘 오전 11시에 있고 참석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최창렬 교수님 시간도 중요한 게 당장 오늘 4시, 5시면 여론조사 결과 나오거든요. 그렇죠. 나오는데 그 전에 오전 11시에 의원총회로 의원들을 만난다라는 얘기는 뭔가 그게 뭐 선물이든 폭탄이든 글쎄요.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들고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윤 대표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게 들리는데 네. 그게 좀 이성적이죠.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명분이 있고 법적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성정이나 계속 바로 어제였잖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자신의 입장을 강변했는데 불과 지금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11시에 의총에 나와가지고 당의 여론조사 따르겠습니다. 이따 오후 4시에 나오는 거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게 전 맞다고 보는데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제가 볼 땐 뭐 제 예상이 또 하도 요새 예상이 많이 틀리니까 말씀 잘 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는데 네. 김문수 후보의 여러 얘기를 볼 때 여전히 강경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에 나와서도 좀 강경하게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좀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또 마냥 버틸 수만은 없는 게 저희 아까 좀 얘기하는 게 그거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도장 안 찍어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선 김재원 비서실장도 우리 또 알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당헌 당규를 어제 저녁에 급히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대위원장께서 직인을 찍어주지 않으면 우리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법률 관계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글쎄요,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합니다. 네, 지금 김재원 비서실장 얘기를 하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직인 안 찍어주면은 이 등록을 못하는 게 법률적인 사실이다, 법률 관계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당 후보 못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모든 법조항에 약간 특례 조항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경미 변호사님. 꼭 당대표 조항, 당 대표의 직인 찍지 않아도 뭐 다른 특례 조항 이럴 경우 뭐 아까 같이 뭐 상당한 사유 이런 걸로 해서 방법 없습니까? 예, 공직선거법 49조 2항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네. 사실 이제 당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상태에서 추천서가 들어가야 되고 네.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임박한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가처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처분은 내 지금 지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뭔가 이제 권리관계로 인해 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인데 이거를 넘어서서 후보자로 등록을 시켜주는 그런 법률 관계까지 발생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처분에서도 그것까지는 할 수는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옥새 파동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제 당 대표의 직인이 결국 이제 필요하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공직선거법 49조에 당 대표 직인을 찍게끔 되어 있는데 예외 조항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직인 없으면 등록 못한다. 후보로 못 나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오늘 오전 11시에 있을 의원총회 결과가 어떨지가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